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이인은 왜 몽우에게 집착하고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이인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불행한 전쟁이 백성들에게 가하는 잔인함과 비극이 이게 어떻다라고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조정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외척들은 모르는 현실이죠. 그런 이인이 조선에 들어와서 받는 눈총은 역모였습니다. 형인 이선은 노골적으로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고 미워하며 또 광기를 보였죠. 이인은 몇 번이나 눈물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을 그렇게 만들었던 인물은 외척들의 권력 다툼이었죠. 그 중심에 병판이 있습니다. 병판은 형 이선의 장인이죠. 그 병판이 끊임없이 이선을 흔들어댑니다. 병판은 뭐 그럴만하죠. 형의 지원으로 이선이 쫓겨나고 이인이 왕이 된다면 딸인 중전과 원선은 비극이 되는 거죠. 형의 혈족인이 제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인을 역모로 엮어가지고 없애려고 병판 김종배는 왕을 가스라이팅했죠. 조선에 들어온 이인은 그런 조정과 대중들의 의심 역모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는데요. 그건 이인의 진심이 아니었죠. 이인은 왕이나 대군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거나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의 볼모로 끌려갔었으니까요. 이인은 조선에 돌아와서 왕이 된 후에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권력 다툼으로 인해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봤던 거죠. 나라가 백성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려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서 억울하게 몰리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왕 이선으로부터 내쳐지게 될 때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몽우입니다. 나라와 왕에 대한 진심을 알아챈 유일한 사람이 몽우죠. 몽우는 속환 문제에 실질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남장을 하고 내기바둑을 두면서 자금을 마련하죠. 그 자금을 추달하에게 전달해서 속환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몽우는 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외척들의 권력 다툼과 포로들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을 때 그때 이인을 옹호하고 편견 없이 대하던 사람도 몽우죠. 그러고 보면 몽우는 자신이 바둑을 두는 방식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둑도 그렇게 두는 것 같죠. 이인은 왕이 되고서 몽우를 내치게 됩니다. 여기서 같은데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의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몽우의 절친도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몽우에게 이제는 필부가 아니라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덕이 아니면 신하 그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버리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죠. 자, 그러니 이해가 됩니다. 드라마상으로 보면 몽우와 이인은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왕 이인은 큰 대마 중심으로 보는 것 같지요. 희생해야 할 건 과감하게 버리고 대의를 가지고 세를 불리는 방식입니다. 몽우는 정반대입니다. 몽우는 살리는 방식이죠. 작은 싸움에서부터 쉽게 돌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이겨내면서 세를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속환금 마련을 위해서 내기 바둑까지도 두는 거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두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서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몽우는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는 겁니다. 비슷하면서 다르죠. 필부가 아니라 왕이라고 했던 이인의 의미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필부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만 하는 큰 대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팔이 잘리는 고통이라도 몽우를 내칠 수밖에 없던 거죠. 필부를 버립니다. 그게 이인이 바둑을 두고 현실 정치를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인은 실패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죽어가는 복사나무죠. 복사나무는 이인을 생각하며 심었던 이선의 나무입니다. 왕이 된 이인이 혼자가 되는데 아마도 이선 역시 비슷했겠죠. 왕이라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선은 혼자가 돼버립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병판에게 휘둘렸던 거죠. 이인도 대비와 영부사에게 똑같이 휘둘립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몽우와의 만남은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인은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죠. 왕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그 숙명이 왕의 주변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인은 대의를 살려가면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충성을 보였던 형 이선을 잃게 됩니다. 궁전도 보냈습니다. 인빈도 내쳤습니다. 기생 홍장은 죽여야 했습니다. 몽우도 내쳤죠. 게다가 장령공주 역시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장령공주는 바꿔치기 했습니다만
사실 그 모두가 대의를 쫓아야 하는 이인의 불가피한 선택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백성들에게 비극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마음,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결국 모두가 죽게 되는 수였고 잃어버리는 수였습니다. 아마 형 이선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미쳐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인도 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그 권력의 정점에서 비참하게 이선이 죽었던 건데요. 복사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왕 이인의 복사나무에 대한 집착은 그래서 각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사나무를 살려내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그게 곧 자기의 죽음과도 같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행마가 궁지에 몰리면서 결국 형처럼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왕의 숙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복사나무를 살려내라고 했던 건 왕의 생명과도 같은 처지를 대변했던 겁니다. 살려내야 하고 살아야 하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만난 사람이 바로 몽우입니다. 몽우는 살리는 수라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쓸모가 없어지게 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돌을 살려내는 방식이죠. 고독하게 돌을 놓아야 하는 이인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본 유일한 사람이 몽우였는데요. 그리고 몽우는 복사나무처럼 답이 없어 계속 궁지에 몰리는 자신을 살려낸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필부와 왕, 신하와 적으로 나누며 대의를 말했던 자신은 그렇게 변했는데 여전히 몽우는 변하지 않았죠. 죽음같이 답답한 환경에서 이선처럼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을 몽우가 계속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나무에 집착하던 이인이 과감하게 벼락을 맞은 복사나무를 다른 나무로 대신 심으라고 하고 불에 탄 복사나무를 거름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건 아주 극적인 반전입니다. 죽어가던 이인이 살아났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몽우가 이인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몽우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살린다는 몽우와의 비슷한 수가 이인과 화해를 이뤄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복사나무가 드라마의 결말까지도 암시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수를 두는 몽우가 대의에 매여 있던 자신을 살리는 수라는 걸 이인이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왕과 필부 두 가지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작은 필부의 마음이 왕을 살리고 왕의 마음이 또 필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몽우에게 배운 거죠. 그래서 버리지를 않고 조금 더 자유로워진 이인이 자신을 살게 하는 몽우를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몽우를 살리기 위해 이인이 이제는 수를 놓아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왕을 살리는 복사나무를 살린 사람이 바로 몽우이고 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몽우라는 걸 이인이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